네, 반갑습니다. 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제 진짜 뭐 입춘 지나고 나니까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온도 뭐 그렇게까지 추운 것 같지 않고, 네, 뭔가 새로운 기분이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봄에는 약간 졸리잖아요. 네, 이런 춘곤증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약간 피곤한 느낌, 그런 거 있는데, 자, 아침 일찍 종목 진단 들으시고요. 힘차게 또 휴일을 좀 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XR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XR 시장은 확장현실 시장인데요. 이쪽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딱 하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세코닉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죠. 네, 국내에 진출한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관련 종목들 이제 카드 긁는다든지,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KG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루온, 한국정보통신, 이 중에 한국정보통신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종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기 먼저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해요. 네, 흐름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확장현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VR, 가상현실, 그 다음에 AR, 증강현실, 그 다음에 MR은 혼합현실인데요. 이 XR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망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VR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거다. 앞으로 이제 이 XR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점점점 커져서 더 큰 시장의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R 시장, 이 가상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카메라 모듈,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또 다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AR 기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그 삼성전기 이 모듈 쪽에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견고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시장 이쪽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또 애플과의 연결고리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좋아요. 추세가 좋고, 자, 지금 저항대가 어디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 진행되는데 넘어야 될 선이 16만원이네요. 16만원대부터 매물이 시작이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그죠?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아무 문제 없겠죠? 자, 옆으로 조금 누울 수도 있어요. 옆으로 좀 누울 수 있지만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이평선 지금 모였죠?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한 형태의 그런 추세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매매 포인트를 지금 14만원에서 13만 5천원 정도? 요 정도 나쁘지 않네요. 요 정도. 만약에 좀 누워서 옆으로 누워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 포인트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항하고 너무 가까운데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패턴도 아니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지지라인 때 통과하고 있거든요. 즉 네이버나 카카오와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매수 포인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들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14만 5천원 아래쪽 공략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좀 눌러주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16만원부터입니다. 추세는 16만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들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16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노텍 넘어갈게요.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이쪽 관련한 부분인데 애플의 주요 고객사잖아요. 애플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은 카메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점유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역배열에서 아니죠. 정배열에서 수렴으로, 수렴에서 역배열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추세가 우하향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러면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기와는 다른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월급 종목이었던가요? 뭐였죠? 그쪽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20만원대 이때는 보시면은요 정배열이 다시 추세를 따라서 지금 장기적 상승 추세를 타고서 모였다가 돌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략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역배열 전환돼 버리면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포인트 공략대가 2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텐데 지지선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이나 이런 것들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시점을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잡고요. 25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포지션은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너무 이게 좀 갭이 크다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위로 올려서요. 한 25만 한 7천원? 네, 그 정도. 그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7%나 별 차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지선만 잘 지켜주게 되면 일단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떨어졌을 경우에는, 네, 지지선하고 또 가까워지긴 하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중 축소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되, 주가가 하락 추세를 더 그려내게 된다면, 비중 축소하거나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매수는 더 기다리세요. 더 아래쪽에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코닉스 볼게요. 세코닉스가 급등을 했군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이 확실히 좀 잘 움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코닉스가 이제 급등 나가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여줬고요. 지금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VR 제품에 적용되는 광학용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카메라 쪽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포함되는 거예요. 휴대폰에도 지금 카메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메라 쪽을 먼저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가 다시 띄어서 생각한다면 카메라, 렌즈, 모듈 이런 쪽의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 아무튼 세코닉스는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을 좀 쳐줬어요. 최근에 저점 지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반등을 또 쳐주면서 공교롭게도 어디에 부딪혔죠? 저항대 7,500원. 자, 수급이 이제 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약간 200일선 저항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주말장에서 뭐가 밀렸어요? 요만큼 밀렸죠. 윗꼬리가 달려서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이 좀 몸통이 커요. 그런 상황이고 지지선과 좀 멀리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매수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올라가도 별 수 없어요. 이건 매수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대응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매한 상황. 근데 몸통이 크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몸통의 절반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몸통의 절반을 자르세요. 그러면 6,600원 좀 나올 것 같네요. 네, 6,600원. 자, 그러면 6,600원 위쪽에서는 내가 보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애매한 구간에서 대응하시는 부분입니다. 6,600원 정도라면은요, 아래쪽 지지라인과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고, 그럼 만약에 6,6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결단을 내리셔야죠. 아예 안되겠다,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저 아래쪽 지지선과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밑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난 보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은 10%대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6,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 변동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00원 이탈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에서는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애플페이는요, 일단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가 6.8% 올랐습니다. 와, 그동안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이거 뭐 지금 적어 있었잖아요. 그 쌍용차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막 들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다가 이제 저점대 확보가 됐죠. 일단 이거는 저점 확보는 됐습니다. 지금과 가까운 가격대요. 6,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저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한다. 이게 금융당국에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즉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됐다는 것이 진출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나이스 이렇게 뭐 이런 밴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이니시스도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요. 대신에 이 애플페이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을 막 휘저을 만큼 대단한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침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단기적 상승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7,000원 라인대에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막 이슈가 시작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됐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꾸준히 들어왔었고, 그리고 기관도 매수가 뒤늦게 동참이 된 모습이라서 현재로서는 수급상으로 좋습니다. 아래쪽 지지도 가까운 편이고요. 거래량도 동반됐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팔아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7,000원 저항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위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밑으로 떨어져서 처박히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반등 옆으로 누우면서 상승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홀딩. 다만 매수는 어떻게 해요? 네.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매수 못하는 거죠.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매수 못합니다. 이렇게 밑에 쪽, 아래쪽 바닥과 가까울 때 또는 저점에서 돌파, 지지 이런 게 만들어질 때 매수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래로 떨어져서 6,000원대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격이 커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은 뭐 권장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루온 볼게요. 이루온,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위쪽에 저항대 살짝 부딪혔어요. 이게 윗꼬리가 달리면은요,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지? 아, 매물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은 지금 3,500원대 이 이상으로만 올라서게 되면 뭐예요? 매물대 통과죠? 큰 박스를 통과하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추세. 즉, 지난 21년도에 주가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졌죠? 그 이후에 계속 바닥을 잡아서 이평선 수렴. 이제 돌파가 되면 정배열 전환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죠. 그래서 5,500원, 6,000원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네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거 일부 인정합니다. 왜냐면 위쪽에 이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했냐? 외국인들이 좀 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와 몸통이 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몸통 절반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850원을 저점 지지라인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아래쪽 지지가 2,780원, 2,750원 이 정도 나옵니다. 변동폭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래쪽 지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연결돼서 2,400원부터 시작하는 박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래쪽 지지선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이게 3,400원쯤 되는데 이 구간까지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올라가 버리면 어차피 신규 매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보유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올라가든 내려가든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네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면 변동폭이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서 지지선 근처까지 밀려서 내가 보유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더 밀려버렸어. 근데 여기서 이 변동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잡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이 나오려면요 들어와서 지지선 받고 다시 넘어갈 때 그럴 때 접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패턴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은 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한국정보통신 이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고
매물대를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약간 차익이 나오긴 했는데 차익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잠깐 볼게요. 분봉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랐단 말이죠. 상승이 일단 유지가 되다가 빵, 그 다음에 한 번 더 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재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충분히 만들어냈고요. 지금 뭐 정렬 자체를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기 이평선이 아직도 우상향 계속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들만 꼬이고 비틀리면서 주가를 다시 연장시키고 있어요. 자, 정배열, 수렴, 역배열, 다시 수렴입니다. 여기서 14,000원대 이상만 유지가 된다라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애플페이의 재료를 가지고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세상에서 그런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14,000원 정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딱 보시면 몸통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4,000원 정도를 이 지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이 위쪽에서는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매물대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압박감 또는 물량 출해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만 14,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어떡합니까? 자, 14,000원까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아래쪽 지지라인이 지금 1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4,000원과 13,000원 보시면 한 1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차이를 그냥 무시하고 갈 것인가? 이거는 밑에서 사신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수익이 또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4,000원. 이게 지금 14,000원도 조금 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4,500원 정도 보셔도 괜찮아요. 네, 요 정도 이탈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종목들이나 잘 버티는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많이 안 밀립니다. 많이 밀려봤자 고점 대비,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 한 뭐 7, 8% 정도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끌어올려서 한 15,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익을 지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있게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 구간을 지지선을 보고요. 이거 이탈하게 되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힘들겠죠. 네,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종목들이 지금 매물대라든지 또는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세코닉스, KG모빌리언스, 이루원, 한국정보통신까지 말씀드렸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제는 진짜 네, 꽃 피는 그런 봄이 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계좌에 빨간 꽃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네, 다음 주부터 또 신나는 그런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네, 종목진 아니지 아침 시황 네,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